네, 정말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뭐 벌써 크리스마스야 뭐 이런 생각에 마음도 들뜨고요. 얼마 안 거리도 남았어요. 뭐 네. 트리에 예쁜 음악들에 뭐 복작복작한데요. 우리는 참 편안하고 여유로운 뭐 연말일 수도 있지만요. 이분들만큼은 이 순간에 가장 예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도로 위 경찰분들이시죠. 맞습니다. 연말연시면 저희들은 기쁘다고 이렇게 해서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이런데요. 사실 이분들은 음주운전과의 또 단속을 벌여야 되고요. 그럼요. 또 이번에 또 늘어가지고 일이 또 늘었어요. 이게 전좌석 안전띠가 또 의무화됐다 보니까 경찰분들의 일이 더 하나 늘어난 게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슈엔 인터뷰에서는 이 바쁜 분들 중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연말연시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수경찰서 주근모 경비교통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건, 사고는 뭐 늘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말 연시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저희 경찰에서는 연말 연시 특별 방범 활동 그리고 특별 형사 활동을 통해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강도 높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 교통경찰은 11월부터 1월 말까지 약 3개월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네.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연말이면요 많은 분들이 모임도 가고 또 술자리도 잦아지면서 많아요. 네.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가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작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200여 건입니다. 예. 그중 약 900건이 연말연시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10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1건이 연말연시에 발생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연말연시라고 해서 특별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 우리 교통경찰관들의 강도 높은 단속과 근무 이것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번 달이 음주운전 교통안전 특별 또 단속 기간 중입니다. 요즘 뭐 거리 나가보면은 경찰분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음주운전 특히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만큼 정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뭐 윤창호법이 또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뭐 좀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접하시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안에서 좀 겪었었던 사건, 사고, 기억에 남는 게 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건은 연세가 90세 되신 할머니 그리고 이제 막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고인데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이 할머니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손자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손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고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마침 마당에서 농작물을 손질하고 있던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여서 사망케 한 사고인데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평소에 이 손자가 할머니를 극진히 봉양을 잘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손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네요. 예, 보통 음주 사고는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요. 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조선 관계의 특별한 정상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불구속으로 사고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좀 그렇군요. 안타까운데 또 다음 사례는 네. 뭐였나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광주에 삽니다. 광주에 사는데 자기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같이 타고 네. 여수에 놀러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렌트카를 빌린 친구 모르게 그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 미숙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사고 중에서 이 두 가지 사고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또 직접 접하시면 또 마음이 굉장히 좀 쓰이실 것 같고 사실 이제 시청자가 뉴스로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음주운전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많이 불러옵니다. 네. 없어져야 할 텐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작년에 368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사고가 10건, 그리고 금년 12월 현재까지는 총 394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매달 30건이 넘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음주운전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하는 분들이 좀 계속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 음주를 하는 장소랑 집이 굉장히 가까운 또 경우가 있고요. 맞아요. 뭐 차로 가도 뭐 5분, 10분 정도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한두 있고. 잔이면 뭐 어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참 안 좋은 건데 그리고 또 문제인 거는 음주운전을 어디서 하는지 또 언제 하는지를 이게 꿰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 단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 가면 된다 해서 피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단속은 단속 장소를 설정할 때 교통의 소통 그리고 단속을 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서 단속 지점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 운전자들에게 단속 장소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야간뿐만 아니라 제주 여수관을 오가는 카페리호에서 하선하는 화물차 기사분들 네. 그리고 새벽 시간대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우리 시내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버스 기사분들을 상대로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불시 단속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 요즘 보니까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 단속하는지 이런 공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이런 꾀는 부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음주운전 절대 이제 앞으로 사라져야 하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안전벨트 의무화인데요.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12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전좌석 다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뒷좌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뭐 규제를 하거나 이런 건 없던 것 같은데 네. 자,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네. 하나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네.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착용 의무가 전 좌석으로 확대되어서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이 됩니다만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승객에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면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내버스와 같이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네. 대해서는 그렇죠. 착용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벌칙으로는 운전자가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3만 원, 3만 원. 그리고 동승자가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 그리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어길 시에도 6만 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이게 동승자와 운전자가 모두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6만 원이 되나요? 3만 원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네. 범칙금이 따로 운전자 따로. 기준으로 높은 것. 부과가 되나요? 예, 그래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높은 걸로 부과가 그렇군요. 되는 건가요? 네, 네. 만약에 카시트를 하지 않은 영유아가 있을 때는 운전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6만 원이 되겠네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운전자 경찰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홍보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언제부터 하는 거냐, 나 몰랐다, 본 적 없다, 이런 부분들도 그럴 수 계실 있어요. 수가 있어요. 실제로 또 인터뷰를,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홍보 활동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6개월 전부터 경찰청 홈페이지, 언론사, 그리고 공익광고, 그리고 SNS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저희 지역경찰에서도 전단지, 포스터, 그리고 프랜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 그리고 파출소 경찰관들의 외근 활동,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VMS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단속과 함께 홍보를
더욱더 병행토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 사실 홍보가 뭐 이제 경찰 측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홍보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을 때 뭐 다른 사람이 차를 탔을 때 야 이제 전자석 의무화야 우리 다 같이 벨트 매자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봤으면 좋겠는 게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조수석에서도 많은 분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안전벨트 생명벨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의무화가 되고 나서 지금은 조수석이든 어디서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안전벨트를 차시는데 이제는 뒷좌석에서도 잊지 말고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안전벨트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벨트를 한 것만으로도 사고 났을 때 정말 그 위험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우스갯소리로 뭐 가장 바쁜 분을 모셨다 이런 이야기도 뭐 했었는데,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뭐 경찰분들이나 소방관들의 고충 많이 접해 왔지만, 그게 사실 피부로 저희들에게 직접 와닿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바쁜 연말에 경찰분들의 고충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예측은 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경찰의 업무 특성상,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은 물론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사이카 승무경찰관의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 같은 직업병을 앓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나갈 때 많은 도로 경찰분들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따뜻한 그러니까요. 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뭐 시청자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식사를 하면 양치질을 하고 또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손을 씻지 않습니까? 네. 안전벨트 매는 것도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허전하고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음주운전은 더 이상 관용으로 선처받을 수 없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취사상죄가 금년 12월 18일자로 시행 중이고 내년 6월부터는 음주 단속 수치도 강화됩니다. 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